자, 지금 정부가 아파트 불패 신화를 부추기고, 자, 아파트를 사라고 지금 신호를 주면서 솔직히 말하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 미국의 지금 모기지 이자의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 부동산이 올스톱해 가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한국 아파트만 불패?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자,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석학도, 자, 정부가 아파트 불패 시그널을 주고 집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50년 아파트 역사, 자, 얼마 전에 다큐 인사이트라는 데서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KBS가 이걸 아카이브로 방송을 했죠. 71년에 284만 원에 분양했던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현재 20억이 넘어요. 그래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1971년에 만들어져 민간 아파트 건설의 시범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시범 아파트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284만 2천 원이라고 이렇게 분양가가 나오고 있어요. 1985년에 4천만 원이 됐다가 22년인 현재 20억이 됐어요. 50년이 넘는 동안에 70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때도 형이 다 같지는 않아서 40평형이 571만 원, 59평방미터짜리가 212만 원에 분양이 됐는데 40평형은 입주 2달 만에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968년에 이제 이 서울을 갖다가 여의도를 택지로 개발하려고 밤섬을 폭파하고 마포대교를 준공하고 그러면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다리와 함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이 시범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입주하려 하지 않았지요. 허벌판 여의도의 그 섬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아 공무원들에게 반강제로 입주하게 하고 여의도를 특별학군으로 분류해서 소득만 높은 고소득층을 이주시키려 했어요. 자, 그래서 아파트가 정부가 주도해서 살만한 곳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파트를 기피하는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점차 아파트가 고급스럽고 현대적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민간 업체들이 고층 아파트를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삼익주택이 1974년 삼익 아파트, 한양주택이 은하 아파트, 대교 3부 라이프 아파트가 줄을 이었고 74년에부터 이제 구자춘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여의도가 아닌 강남으로 이제 아파트 개발이 이동하게 됩니다. 영동지역,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부르던 뽕나무 밭이던 강남에 제3 한강교가 건설이 됐어요. 70년대 초반에요. 그러면서 70년 12월 달부터 영동 신시가지 개발 작업이 뽕밭과 논밭에 진행이 됐어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입 관문인 강남에 이제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어서 70년대 중반 이후에 강남은 여의도 구도심과 함께 서울의 상대 핵심 지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70년대 여의도 영등포 일대를 상업중심지, 강남과 잠실을 도심 및 중추 금융 업무 중심지라고 했고 76년부터 구도심에 있던 경기고등학교, 숙명여고 등 이런 명문 학교들이 강남 일대로 이전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6년에 경기 이전을 시작으로 휘문, 숙명여고 등 15개 학교가 이전을 했고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들이 강남에 가면서 강남 8학군이 계속되어서 이제 민간 아파트 시대가 70년대 후반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70년대 후반에 이제 아파트가 경제 발전과 중동 호황 등으로 지금 돈이 몰리면서 이제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되어 돈이 되기 시작했고 78년에 집값 상승이 20-30%에 달해서 아파트가 그때만 해도 강남에 1억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전세도 막 1,600만 원, 2천만 원씩 되기 시작했고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부동산 업자가 70년대 후반에 89평방미터 아파트 100채를 현금 2억으로 지금 계약을 했다라는 말도 있었고 80년대가 들어서면서 집값 폭등으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80년대에 연평균 10.5% 인상하던 집가 상승률이 80년대 후반 올림픽 직후 27.5%, 89년에 32%, 90년에 20.6%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분당, 일산, 신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했죠. 80년대 초반에 주택 보급률이 낮아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6%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 삼저 호황으로 벌어들인 달러가 시중에 풀리면서 정시 부동산 시장이 다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집값이 88년 13.2, 89년 14.6, 90년 21, 요즘 생각하면 껌값이죠. 그래서 3년 동안에 56%가 올라서 주택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89년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89년 7월 기준 1년 반 동안 서울 전세값이 30%가량 치솟아 달동네 이제 반지하 도시 외곽으로 세입자들이 밀려났고 89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전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이 됐고 전세 보증금을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서 올릴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했는데 2년치 보증금을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올려서 90년 3, 4월에 전세값 때문에 17명이 자살을 했고 전세가율이 70%로 치솟았고 그때 이제 성남 구도심으로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몰려들며 성남의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일기 신도시라고 92년까지 노태우가 89년에 이 주택 200만 원을 건설하겠다는 놀라운 공약을 89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91년 8월에 분당 일산 신도시가 완성이 되어서 수도권 5대 일기 신도시에 30만 채의 아파트, 170만 호는 인천, 연수, 대전, 둔산, 해운대, 자동, 대구, 칠곡 이런 지방에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기점으로 아파트가 이제 완성이 됐고 단독주택은 맛이 가기 시작했고 한국의 본격적인 중산층 아파트 시대가 열렸어요. 자, 91년 일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풀리면서 주택 보급률도 82% 상승했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풀리니까 92년부터 부동산 침체가 시작됐고 강남 아파트가 30% 떨어지기 시작했고 자, IMF로 이제 바닥을 찍으면서 기업이 부도나고 환율이 치솟고 고도 성장이 끝나고 이러니까 자, 집값이 한때 이 완전 바닥을 치다가 98년부터 또 집값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99년에 좀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김대중 정부가 분양가 자율화 등 규제 완화를 펴면서 2001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상승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좌파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선례가 이때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2001년에 강남 아파트가 10억을 돌파하고 한 달에 억씩 상승하면서 2001년 한 해만 기준시가 1억 이상 올랐고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 상승세 국면에서 2003년 노무현이 취임했고 투기 세력은 성공하지 못하겠다고 발표했지만은 연이은 규제척에도 집값이 폭등했고 강남, 분당, 용인으로 확산됐고 온갖 규제를 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올랐고 자, 그러다가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생기면서 부동산에 충격을 주기 시작해서 판교 아파트가 4분의 1, 영종도 아파트가 2분의 1이 빈집이었고 이명박이 규제 완화 정책을 썼지만은 지금 같은 취득세 감면, 고가주택 기준 조정, 양도세 완화, LTV 규제 완화, 서울 강남 3구 제외한 투기지역 해제 등을 했는데 그래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했고 일부 지방에만 조금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었을 때도 침체가 계속되었고, 그래서 2013년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상 가격에서 뭐 9천만 원, 1억씩 빠지기 시작해서 사기 분양, 할인 분양, 깡통 전세가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테이라고 민간 임대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정부가 장려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고 바람 붙이기 시작했고, 이때 선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 하우스 푸어가 사회 문제다 했는데, 이때 이제 버블 붕괴가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도 어렵게 됐죠. 자, 그러다가 문재인이 들면서 잘 아시다시피 폭등이 시작되어서 역사에 남을 부동산 규제도 불구하고 규제할수록 떠올라서 서울의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5억 78%가 상승했고, 3기 신도시를 발표했지만은 계속 오르기 시작했고, 매매 전세가 같이 올랐고, 그래서 역대 모든 규제를 총합한 규제를 해도 계속 올랐고, 윤 정권 들어서도 오르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내리니까 또 상승장이 다시 시작될 거라면서 바람을 잡고 불패 신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잠깐 흔들리다가 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파트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